네, 안녕하세요. 유준하의 리뷰타임 유준하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네요.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굉장히 좀 핫한 자동차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 제 차라거나 시승차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감사하게도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이번에 차를 구매하게 되셨는데 이제 좀 타다가 리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의를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첫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를 해볼 차량 소렌토 하이브리드 말씀드렸는데 이 차가 사실상 깡통입니다. 1.6 터보 프레스티지 옵션입니다. 그 외에 추가 옵션은 넣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탈 목적으로 차를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뭐 소렌토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10만 대 가까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은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차 구매할 때 옵션 한두 개쯤은 다 이렇게 넣기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렌토 깡통 탈만한가, 실생활 부분에서 오래오래 탈만한지 이런 부분 직접 제가 체험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 헤드램프가 역시 그릴이야 그렇다 치는데 이 헤드램프는 진짜 잘 바꾼 것 같아요. 이제 기존 헤드램프도 사실 못난이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처음 나왔을 때 센세이션이다 할 정도로 소렌토 디자인이 잘 뽑혀서 나왔었는데, 저는 이 페이스리프트 된 요 라이트가 정말 혁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요 세로 디자인 자체가 소렌토에 처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아의 옛날 그 텔루라이드, 북미에서 많이 팔렸던 그 텔루라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들어가죠. K3, K8, 뭐 스포티지, 여러 이제 신차들은 다 이렇게 세로형 디자인의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다른 차들보다도 특히나 이 소렌토가 요 헤드램프랑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도 어느 정도 정제가 되어 있고 깔끔한, 그리고 멋있는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옆면 보시면 이 차가 깁니다. 4815mm의 전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준대형급 아닌가 싶고, 지금 가지고 온 차에서 특히나 도드라지는 건 요 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 옵션입니다. 프레스티지에 휠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은 17인치 235, 65, 17 두께가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18인치 차들보다도 연비나 승차감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휠 자체가 디자인이 17인치라 그래서 예전에 나오던 차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나옵니다. 18인치도 멋있게 나오고 17인치도 멋있게 나오고, 요즘에 차량의 외관 디자인에서 휠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형 휠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차 많이 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본 휠, 특히나 작은 사이즈의 휠 같은 경우는 정말 대충 만들었다 싶은 디자인이 많은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형 휠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뒷타이어 사이즈도 동일하게 235, 65, 17인치고요. 자, 뒷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앞면 헤드램프도 인상적이었지만 특히나 야간에 저는 이 차 볼 때 이 뒷면에 좀 많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기존 차량 같은 경우는 얘랑 얘가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차량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이렇게 연결이 된 느낌이고, 옵션에 따라서 라이트 디자인이 이렇게 좀 기역자로 연결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 차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다 보니까 라이트가 이렇게 기역자로 주행등이 연결이 되진 않고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작은 차이긴 하지만 요 라이트가 기역자냐 일자냐 이거에 따라서 뒷면에서의 인상이 좀 달라지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25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사실 뭐 요즘에 수동 트렁크가 있는 경우가 잘 없죠. 웬만하면 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맞춰서 요 소렌토 25년식도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트렁크가 굉장히 좀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의외로 엄청 넓게 빠져 있네. 물론 이게 5인승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깊이가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골프채도 골프채고 캠핑 장비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실릴 것 같아요. 확실히 차 사이즈도 있고 SUV라는 목적성에 맞게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기본형이지만 2열을 폴딩 시킬 수 있는 버튼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국산차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렌토의 디자인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한번 소유를 해보고 싶은 차량이기 때문에 끌리네요. 자, 외관 살펴봤으니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디스플레이가 커브드입니다. 항상 제가 어떤 차를 타던 강조할 때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운전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 좀 틀어서 시인성을 조금 더 확보를 한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트가 올리브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황토색 시트에다가 대시보드 상판이나 도어 트림 상판은 이렇게 블랙으로 투톤 처리를 해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요 윗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핸들도 이렇게 투톤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는 소렌토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비상등 같은 경우도 항상 있어야 될 위치, 에어벤트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조 장치가 굉장히 좀 세팅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작을 전환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자, 내비게이션 조작하실 때는 이 화살표, 그리고 공조 장치는 이 밑에 바람기 위로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출발 전에 바람 세게 맞춰 두시고, 그리고 운행하면서 온도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 지금 비교적 터치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충분히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바람 세기 같은 경우도 따로 물리 버튼을 빼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별거 아니긴 한데 이걸 디자인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토글로 해놨습니다. 바로바로 전환이 되게끔. 버튼을 여기 따로따로 빼서 누르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조작성이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조수석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세팅이 잘 돼 있죠. 화면도 크게 나오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압도적인 상품성, 이런 게 또 국산차의 매력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혜택을 굉장히 좀 잘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납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드폰을 거치를 하고서도 별도로 공간을 조금 더 빼놓은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컵홀더 2개에 이쪽 부분은 뭐 동전을 넣거나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 이렇게 거치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콘솔 박스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본 선반 분리를 하면은 안쪽으로 굉장히 좀 뭐가 들어가 있는데 안쪽으로 굉장히 좀 깊게 빠지기 때문에 웬만한 차량의 물건들은 다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국산차가 공간을 확실히 잘 뽑아요. 자, 윗부분 상단 부분 보시면은 지금 기아 커넥트나 SOS 이런 장치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페이먼트 시스템도 있는데 이걸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 쓰시는 분들은 후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썬루프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핸들 디자인은 조작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다 이제 요즘에 터치 버튼들도 많이 적용을 하던데, 터치 버튼이 아니라 온전히 물리 버튼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자,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앉았을 때 제가 운전석 뒤편으로 왔고요. 기존에 운전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유지한 채로 왔습니다. 발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이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요.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체 스펙이 180cm에다가 몸무게가 이제 90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작은 덩치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앉았을 때 공간감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컵홀더가 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보통 여기도 있어요. 가운데 암레스트에도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문 쪽 부분에도 컵홀더가 같이 있습니다. 음료수 여러 개 들고 있을 때 좀 더 보다 간편한 수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이거 윈도우 버튼 앞쪽에 위치가 해 있습니다. 일단 앉아보니까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시트가 꽤나 좀 탄탄합니다. 굉장히 그 쿠션 반발력이 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말랑말랑한 시트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독일 차에 가까운 좀 시트의 탄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는 느낌이 이게 BMW X3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쿠션이 생각보다 이 차는 시트의 쿠션감이 좀 적습니다. 굉장히 좀 탄탄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쿠션은 탄탄하지 편하긴 엄청 편합니다. 지금 눕혀볼게요. 지금 리클라이닝 레버가 여기 아래 위치가 돼 있는데 이 정도까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엄청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어요. 짐만 많이 안 실어 놓으면 뒤에 사람 다 탄 다음에 장거리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편안한 각도입니다. 시트 디자인은 타공만 되어 있습니다. 윗등급 같은 경우는 시트에 이렇게 퀼팅이 막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퀼팅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일단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게 썬루프가 없어서 좀 개방감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전반적으로 공간이 이렇게 되게 넓다 보니까 썬루프가 없더라도 충분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개방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네요. 시트 포지션도 앞좌석이랑 비교했을 때 뒷좌석이 좀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를 가리지도 않고 좀 탁 트여 있는 느낌을 좀 많이 줍니다. 창도 작지가 않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뒷좌석에 앉은 분들도 답답하지 않을 것 같다. 자, 이제 실내, 실외 모두 살펴봤으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어떤 게 장점인지 한번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 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없는 차량인데 과연 다른 옵션 안 넣고 그냥 완전 기본용으로 사도 충분할지, 이런 부분 좀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자,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는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발했는데 비교적 엔진이 좀 빨리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직병렬 방식의 일본 차량들과는 좀 다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코스를 좀 돌아보면서 이 차의 좀 거동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출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서스펜션 세팅이 굉장히 좀 단단하네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물렁물렁한 좀 컴포트한 특성의 차량은 아니에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굉장히 소프트한, 특히나 대표적으로 그랜저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소렌토 요 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좀 없애버린 느낌이에요. 일단 느낌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짧네요. 되게 방지턱 넘어갈 때 되게 한번 충격이 확 올라오고 끝납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요 차가 이제 기본형이기 때문에 아까 타이어 두께 몇이라고 말씀드렸죠? 6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타이어 수치나 겉에 모습만 봐도 야, 말랑말랑 하겠구나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좋게 얘기하면 방지턱 넘어갈 때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멀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충격이 오롯이 이 승객석으로 좀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65두께의 타이어인데도 지금 이 정도면 등급 올리시면 조금 더 이거보다 충격이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션 세팅이 좀 하드하게 돼 있다는 거는 이제 요철이나 방지턱 이런 것들 넘어갈 때는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공도나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또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피칭이나 요잉이 좀 덜 할 거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에서 좀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큰 도로에 나와서 주행을 해보니까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그 소렌토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굽이길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차체 거동은 단단한 세팅이기 때문에 좀 돌아나가는 이런 구간에서도 안정성이 있습니다. 옆으로 출랑출랑 이게 낭창거리지 않아요. 다만 요런 언덕 올라갈 때, 지금 앞에 차들도 많고 속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30km 이러는데, 요 엔진 소음,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1.6 터보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모터를 달아놨다고는 하는데 1.6이잖아요. 출력이 여유롭지 못하니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은 엑셀을 가속할수록 더 커지는 느낌이고요. 기존에 현대 기아의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상 영역에서도 출력이 충분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소렌토는 패밀리카로 쓰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혼자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패밀리카로 쓸 때 아무래도 좀 단단한 승차감보다는 좀 부드러운 소프트하게 세팅이 된 승차감이 더 유리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소프트하다고 마냥 편한 것도 아니고 또 하드하다고 마냥 불편한 것도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차의 상하운동 세팅을 무한정으로 편하게만 해야지 하고 풀어놓게 되면은 멀미를 하죠.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SUV인데, SUV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도 높고 좀 위에 떠 있는 느낌으로 가는데, 거기다가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앉아 있는 사람은 매우 힘들죠. 그래서 왜 세단 타면 멀미 안 하는 분들이 SUV 타면은 막 멀미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어느 높이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사실 승차감이라는 게 어찌 보면 기호의 영역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좋게 만든 승차감은 누구나 다 선호를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난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하지만 안정성이 있는 세팅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차가 편하게 타려고 하는 건데 부드러워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는 확실하게 단단한 쪽에 속해요. 이게 구독자분이 빌려주신 차인데 또 나쁘게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서도 타보니까 좋은 승차감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차가 거동이 꽤나 좋습니다. 지금 살짝 차선 변경을 좀 해볼게요. 오, 다시 한번. 의외인 게 뒤가 좀 잘 따라와 주네요. 보통 이제 이게 좀 부드러운 세팅의 차들을 이렇게 차선 변경을 좀 급하게 해보면 뒤가 좀 덜 따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차는 근데 핸들 꺾는 대로 바로바로 잘 따라와 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고라니 만날 때, 이럴 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운행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옵션적으로 아쉬운 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좀 예로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이 드라이브 와이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제가 타는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타다 보니까 이 계기판으로 시선이 자꾸 아래로 쏠리게끔 돼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살짝씩 한눈을 팔게 되는 게 되잖아요. 계기판 속도를 맞추려고. 물론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방송도 해주고 하지만 결국에 내 속도가 지금 몇인지를 보려면 계기판으로 눈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하시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기본 옵션에서는 서라운드 뷰가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정도는 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 차가 크루즈 컨트롤은 가능합니다. 차간거리 유지하고 차선 유지해주는 건 가능한데, 그 밖에 긴급 조향장치, 제동보조장치가 빠져있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오래오래 타실 차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 제동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왜 속된 말로 그러죠. 사고 한번 막으면 옵션값 뽑았다. 편의 기능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사양은
웬만하면 다 추가해서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산차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기본 옵션이라 하더라도 잘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요 드라이브 와이즈랑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즉 안전에 관련된 사양은 좀 넣으시는 게 어떨지 싶어요. 지금 국산차 수입차 불문하고 차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도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물론 그 4천만 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옵션 다 넣고 이것저것 편의 기능 넣고 하면은 5천만 원이 넘어가죠. 저는 또 이제 이 차 저 차 많이 타보는 걸 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도 찍게 된 건데, 말씀드려보자면 특히나 수입차도 오르긴 했지만 국산차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가격이 오른 만큼의 상품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안전사양이나 편의 기능들이 좀 빠진 건 맞지만 사실 이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지금 이렇게 운행을 해봤는데 드는 생각이 이 프레스티지 옵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말씀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드라이브 와이즈 요 정도는 추가해서 타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바로 위에 한 옵션 위에 걸로 선택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그 휠 17인치 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글쎄요, 이게 18인치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보다 승차감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또 짜세라는 게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18인치 옵션도 어쩔 수가 없다. 18인치 옵션 할 것 같아요. 휠까지만. 자, 이렇게 주행까지 다 해봤고요. 소렌토 요 차는 내가 옵션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구동 특성에서 오는 주행 감각이나 옵션이나 편의 기능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부가적인 감성 들이 약간씩은 좀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완전 기본형입니다. 사륜구동도 빠져 있죠. 옵션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차 사러 갔을 때 가장 기본형, 나 다 필요 없고 옵션 필요 없습니다, 기본형으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딱 그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건 다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은 들어가 있어요. 제동이나 조향 시스템이 빠진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안전 경보 시스템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근데 그것도 있어도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다 보니 선택 사양이다. 자, 그럼 이 차의 장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거동이 좋습니다. 이 출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SUV에다가 덩치가 작은 것도 아닌데 의외로 거동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은 돌발 상황에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 같은 좀 좋은 거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연비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로 했을 때 기준이 15.7km가 나온다 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실주행 16.8km가 마킹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간에 주유를 했는데 주유 이후에 16.8km가 나왔고, 지금 이 차가 9,700km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15.7, 정확히 이제 표기된 대로 일치하게 연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류비 면에서도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1.6이죠. 자동차세도 아낄 수가 있다는 거. 하이브리드 차가 좀 비싸죠.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는 이렇게 장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비싼데, 그러한 부분은 내가 몇 년간만 요 차를 운행을 하면 충분히 뽑아 먹고도 남는다. 그리고 플러스 그 이상으로 유지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기본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들어가 있을 게 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옵션을 자주자주 써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잘 가고 잘 서면 된다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4천만 원짜리 차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게임 끝 아닌가, 공감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단점, 엔진입니다. 사실 이 엔진이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그 엔진이죠. 지금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낮은 출력의 엔진인데 차는 크다 보니까 거기서 올 수밖에 없는 어떤 엔진 소음,
사실 이 엔진 소음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느껴졌어요. 급하게 내가 치고 나가야 될 때 혹은 언덕길 올라갈 때 이런 때 확실히 좀 부족한 출력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신다면 저는 가솔린 모델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가솔린 터보 모델은 출력이 꽤나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소렌토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죠. 그 인기가 있는 비결은 아까 제가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유지비 절감 부분에 있습니다. 이 차 하이브리드로 시승을 해보시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감수될 것 같은데 하면 하이브리드로 사시는 게 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본형 모델 시승을 해봤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인 것 같아요. 역시 왜 잘 팔리는 1등 차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준하의 리뷰타임 오늘 첫 번째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거 풀옵션 차량으로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타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소렌토 하이브리드 구매 고려하고 계시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준하의 리뷰타임 첫 타 마치고 저는 다음 차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